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다날 주주님들. 다날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 주가 상승 요인을 복기를 해보자면 이 페이코인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.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미래에도 우리가 진짜 현금이 아닌 이 코인으로 결제를 할지, 이 시대가 정말 다가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,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, 이 단알 차트 구간을 봤을 때도 장기간 행보 구간과 이 저항 라인은 어디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오늘 단알에 대해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단알 같은 경우 이 앞으로 주가 상승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면 이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요. 이 단알은 실생활 이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온 오프라인 이 결제 송금 서비스인 이 페이코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. 보이시죠?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다. 이 차트와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보아도 당시 이 페이코인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. 하지만 이 페이코인 서비스는 2월 5일 이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 상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믹스에 이어서 페이코인도 상패 결정대로 퇴출 이런 이슈가 나왔죠. 이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이 입출금 계좌를 갖추지 못하였고, 이 앞서 금융당국은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가상자산 업체가 고객에 대해서 이 실명 계좌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. 앞서 이 페이코인 발행사 이 페이프로토코는 21년 9월에 이제 금융당국에 이 지갑 사업자로 신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당시 사업 구조상 이 페이코인을 결제로 받아주고 있던 다날과 그리고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 핀테크 또한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. 그럼에도 이 은행과 그리고 실명인증 계좌를 받지 못하여 이 페이프로토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부설이 되었고, 가상자산 자금 세탁 우려와 그리고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으로써 페이코인이 종료되었다. 이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같이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후 이 페이코인에 대한 이슈가 소폭 나올 때 주가가 가끔 반등하는 모습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 주가의 흐름도 같이 함께 좋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. 이로 인해서 다날 주주님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대, 페이코인 이슈가 나왔대 하면 바로 다날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도 주가 상승에 있어서 이 이슈가 나왔죠. 다날이 일본 페이코인 일본으로부터 이제 페이코인 글로벌 앱 통해서 이제 가상자산을 결제하겠다. 이 가상화폐인 이 페이코인이 일본 기업 모빌넷을 통해 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시간 잘 보이시죠? 원래 시간이 이제 9시 6분에 나왔었는데 이게 또 재탕 뉴스예요. 9시 31분에 또 나왔었죠. 근데 현재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분으로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 1시에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 이슈인지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지만 우리가 이런 페이코인의 이슈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. 그러면 나중에 정말 현금이 아닌 이 코인으로 우리가 결제를 할까?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. 실제 이 코인 관련 이 거래소끼리는 송금을 서로 합니다. 이 리플이나 이 트론이라는 이 코인을 구매해서 이제 서로 정송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소끼리 송금을 하기도 하고, 해외에서는 이제 코인으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결제를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. 이 코인으로 결제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, 캐나다, 영국, 일본 및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글씨 적혀 있죠. 세계 최초 이더리움 결제 서비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더리움으로 음식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,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,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래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정송 속도가 느립니다. 또
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이 전송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정말 미래에 크게 다가올 확률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코인 자체가 개인적인 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 블록체인 중앙으로 이제 통제 기관이 없이 운영되는 것을 보장합니다. 이름처럼 이 블록체인이 뭔 뜻이냐? 이 블록들이 이 체인처럼 블록이 있으면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. 각 블록에는 이 거래 정보와 그리고 기록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기술이다. 즉,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최근에 이제 ETF 승인을 나오면서 이 코인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또 밝아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. 왜냐, 이 비트코인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이 탈중앙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고 이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크게 부각이 됐는데 이 탈중앙화를 다시 중앙화하겠다. 그래서 ETF 편입한 게 좀 함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에는 이 비트코인 결제 시장은 연평균 16.3%로 성장을 하여서 2031년에 53조 5,363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데이터 보안이 되고 서비스 시장에서 굉장히 밝아 보이고 수요가 급증되고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거다.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 시장 성장세는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날이 크게 부각할 확률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중앙화가 다시 중앙화가 되면서 향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요소도 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날과 함께 이제 코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. 현재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. 차트를 보시면 이 다날 같은 경우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지속적인 이 행보 구간에 걸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내 주가 도대체 언제 올라? 이런 마음을 많이 품으셨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실까요? 그쵸? 그래서 오늘 같은 모습도 이제 좀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.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이 과거에 매물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이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거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자, 차트를 크게 보여드릴게요. 보실까요? 이 차트를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61선 보이시죠? 차트를 제가 다 꺼버릴게요. 61선 보이실까요? 이 초록색 선이 이제 61선인데 초록색 선을 이탈하고 이 121선을 지지를 받는 것을 보아 이 61선과 121선, 이 장기 이평선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현재 구간에서는 이 61선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함께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. 최근에도 이 61선, 죄송합니다. 오늘 같은 모습에도 이 61선에서 저항을 받는 것을 보아 이 61선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구간이 이제 4,3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, 이 4,3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하는 이 힘과 수급, 그리고 이런 재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,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지지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3,800원까지는 우리가 1차 지지라인으로 좀 열어두고 지켜보시는 방면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유가 현재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부딪혔던 이 매물대를 봤을 때 이 3,800원의 매물대가 1차 지지라인으로 좀 접합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네요. 이 차트를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.